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진행하게 된 광고 퍼포먼스 2팀의 김상현 팀장. 이혜진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진 대리님이랑은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더군다나 또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이르게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마 오전 중에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중간에 또 많이 네.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마케팅 학교에서 수많은 주제로 라이브가 됐을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거는 조금 마케팅 성공 사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AMPM 글로벌에서 만들어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광고 제안 사이트인 서비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광고 성과 개선 사례, 그 다음에 컨설팅 사례, 퍼포먼스 사례 등등등 이제 다양한 제안 사례들을 확인하시면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마케팅에 대한 방향성이랑 예시를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저희 사이트 설명해드리면서 이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주로 마케팅 성공 사례는 뭐 업종이야 너무너무 많죠. 그쵸. 너무 다양합니다. 뭐 뷰티, 패션, 건강식도 있고. 네, 생활용품, 생활 잡화, 하다못해 서비스 등등등. 네. 네, 저희 지금 마케팅 학교 여기 하단에 댓글 네. 봐주시면은 디지털 광고 우수 사례 한눈에 보는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요 사이트 들어가 주시면은 오늘 소개드리는 성공 사례 말고 또 더 많은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봐주시고 이따가 저희가 사이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통은 뭐 방금 예진들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너무 많지만 크게 저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이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제 이커머스 EC 업종이랑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이제 광고를 운영하는 이제 DB 업종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은 뭐 EC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광고를 마케팅을 성공을 했어에 대한 성과 지표를 하는 게 이제 매출액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로아스가 될 수가 있고, 또 전환율이 네. 될 수가 있고요. 요즘에 구매 건수도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매 건수 네. 를 맞추는 걸 기준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구매 건수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이게 약간 어떤 거랑 연결이 되느냐. 사실 모든 이 광고적인 성과에 대한 데이터는요. 여기서 이제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광고 비용 대비로 이게 산출이 되거든요. 뭐 로아스 같은 경우는 광고 비용 대비 얼마큼 매출액이 났어. 이제 아니네요. 전환율은 이제 유입수랑 구매 네. 건수를 나누기는 하네요. 네. 네. 이거랑 이제 구매 당 비용. 제가 조금 잘려서 살짝 줄여볼게요. 네. 그래도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DB 같은 경우는 요거는 매출액이 이시에 매출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DB 같은 경우는 이제 량이 되겠죠. 문의의 볼륨이 되는 거고, 그러면 로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상 뭐 DB 단가죠. 하지만 전환율은 동일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문의당 비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살짝 순서를 좀 뭔가 맞춰 보면은 이제 DB 단가, 전환율. 네. 문의량. 구매 건수 결국 문의 양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DB 단가, 이제 전환율. 그럼 뭔가 좀 하나를 맞춰서 더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DB의 질까지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DB의 맞습니다. 이제 질. 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업종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이제 DB 관련된 성공 사례는 없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이커머스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예진 대리님이 운영하셨던 이커머스 계정 중에서 네. 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했더니 조금 성과가 조금 많이 개선됐다 하는 네. 뭐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처럼 그 네. 킥 킥. 요리에도 이제 킥 맛에 킥이 있는 것처럼 네. 마케팅의 킥 뭔가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너무 광고주분들께서는 이제 욕심이 앞서다 보니 지금 광고하고 싶으신 품목이 너무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마케팅의 킥에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시는 품목과 조금 후순위로 두는 품목을 나누는 것이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뭐 시즌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자사가 갖고 있는 베스트 상품 위주로 혹은 뭐 마진율까지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마진이 남는 상품들 등등 이렇게 리스트를 취합하셔서 메인 상품에 대해서 조금 취합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광고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이제 계정을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개선 사항을 말씀을 드릴 때 보면은 광고 이제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뭐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처음에 캠페인 하나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그룹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상품 소재가 들어가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보통은 쇼핑 검색을 많이 하시니까 이커머스 네. 중에서는 쇼핑 검색이 이제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캠페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 광고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소재 즉 이제 상품들이 이거 상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 캠페인 하나, 광고 그룹 하나, 상품 하나. 캠페인 하나, 광고 그룹 하나, 상품 하나. 이제 뭐 이렇게 상품을 너무 그룹화해서 많이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캠페인이랑 광고 그룹이 막 100개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성과나 관리가 좀 핸들링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알겠어. 하나의 광고 그룹에 상품을 막 200개를 넣어요. 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도 관리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그 상품 군들의 개수가 그 수백 가지인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이럴 네.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보통 10개 내외 정도인 경우에는 충분히 그 상품들을 핸들링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단 30개 정도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취급하는 품목이 요거 이제 그룹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고 그룹의 경우는 하나에 다 몰아서 넣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다고 그룹 하나에 소재 하나씩만 들어가는 것도 조금 그게 막 그렇게 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좀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광고 이제 그룹 어차피 캠페인은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일 거잖아요. 쇼핑 그쵸. 검색 캠페인을 생성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광고 그룹이 하나가 파생이 될 텐데 이제 여기에 이제 소재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광고 그룹을 이렇게 소재는 결국 상품이니까 네. 이렇게 이제 나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요거를 이제 그 그룹은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디퓨저를 네. 판매한다라고 보면은 여기는 이 캠페인은 안 놓고 광고 그룹 1은 뭐 디퓨저, 촬영 방향제. 근데 이게 너무 많다.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카테고리 안에 상품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캠페인 단위로 나누면 돼요. 캠페인 단위를 이 카테고리로 디퓨저 캠페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여기 이제 A안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 이제 B안은 캠페인 단위로 분류하는 거예요. 1은 디퓨저. 그럼 여기 안에 이제 그룹들이 생기겠죠? 네. 그럼 이제 디퓨저를 검색할 때 뭐 디퓨저 혹시 최근에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이트 코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향 같은 거 이제 네. 이제 그룹명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네. 디퓨저라고 디퓨저 선물 아니면은 여기 사실상 메인은 그냥 디퓨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소재들은 이제 디퓨저
검색어로만 집중되게끔. 네. 노출될 수 있도록. 그쵸. 네. 여기 소재들은 디퓨저 선물에. 디퓨저 선물에만 네. 집중. 여기는 이제 향과 관련된 네, 향이 좋은 등등등등.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구분해 놓으면 좋겠죠. 촬영용 방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통은 크게 이 하나의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 단위로 소재들을 나눠 넣어서 이 디퓨저 광고 그룹에는 다 디퓨저 상품들만, 그냥 촬영용 방향제는 촬영용 방향제만. 네. 근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좀 계정들을 모니터링 하고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벌크 그룹을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아직 내가 어떠한 키워드나 어떠한 카테고리를 메인으로 해서 이걸 캠페인을 나눌지 그룹을 나눌지 미결정된 상품들을 이 벌크 그룹에 묶어서 넣으시는데, 물론 이런 벌크 그룹에서 성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정들을 잘 뜯어서 보시면요, 그 벌크 그룹 수십 가지 상품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성과가 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몇십 가지 상품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네, 돈만 나가고 있고 실제로 전환이 없는데 그것만 같이 묶여가지고 마치 이 그룹이 성과가 좋은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벌크 캠페인을 운영을 비추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 마케터들 같은 경우도 그 상품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키워드를 다 저희가 파생을 시켜서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전환이 좋은 상품과 소재를 발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테스트 캠페인 그룹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성과의 편차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럼 성과가 좋은 상품들을 계속 벌크 그룹이 아니라 다시 2차 분류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고 그냥 벌크 그룹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 혼자 이제 광고 이런 마케팅 이렇게 저희 영상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AMPM 글로벌 이제 인사이트 마케팅 인사이드에 이제 인사이트 글 봐주시고 이제 직접 세팅하시면서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도 이게 사실상 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검증된 게 아니라 상품 소재별로 편차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그 잘 나갔던 상품이 갑자기 확 매출이 떨어지면 전체 데이터가 깨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계정을 이제 조회를 받아서 모니터링 해드리고 컨설팅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이런 벌크 그룹에 대한 관리가 조금 소홀했다라는 거. 근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업이랑 같이 어떻게 이거를 또 그렇죠. 합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릴 때 많이 좀 특이사항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네이버 쇼핑 검색 쪽에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즘에 이커머스 쪽 같은 경우는 또 메타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쵸. 네네. 특히 이제 패션 쪽이나 뷰티 쪽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 워낙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대표 네. 키워드로만 노출이 되고, 아마 전환이 잘 나는 건 자사명 키워드 그쵸. 말고는 맞아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연령대 타겟팅도 가능하고 소재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그렇죠. 선택과 집중에 대한 또 킥을 얘기해 주는데 혹시 뭐 두 번째 킥이 있나요?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타겟팅에 대한 선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 광고주분께서 음.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중 하나가 음.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은 8, 남성은 2의 비율로 지금 가져가고 계셔서 사실 남성 타겟을 오프해서 진행하고 싶다는 요청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해당 상품군이 좀 여성분의 타겟팅된 제품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세팅할 때 이제 남성 부분을 제외하고 여성분들한테만 노출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좀 어떻게 잘 나왔나요? 사실 지금 이제 막 세팅을 해가지고 네. 이제 성과를 좀 봐야 돼서 음. 데이터를 좀 지켜보고 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사실 타겟팅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크게 좀 인구 통계학적인 게 기반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럼 그게 뭐냐? 성별, 연령. 사실 이게 좀 메인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상품 뭐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흑채로 한번 해볼게요. 흑채. 네. 네, 흑채.
혹은 이제 탈모. 네. 10대 분들은 그 키워드를 검색하진 않죠. 그쵸. 네, 근데 물론 20대 분들 검색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아니, 유전적인 영향으로 네. 머리숱이 별로 없는 경우에 맞습니다. 이제 찾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요즘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흑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좀 옛날 프로그램 하지만 무한도전에 이제 박명수 네. 님께서 네. 한참 그걸로 엄청 인기몰이 해가지고 그 막 CF도 찍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형태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가루가 이제 흘러내리거나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발전해서 이제 바르는 형태도 나오고 네. 뿌리는 형태도 스프레이형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예방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네. 것도 나왔어요. 어. 여성도 사기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맞아요. 뭔지 알 거예요.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여기가 비었네. 바르고 몇 주 뒤에 풍성한 네. 나의 두피.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타겟팅이 되게 꼭 흑채 혹은 이제 탈모 관련된 거라고 해가지고 뭐 골령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니즈 타겟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테스트 기간 좀 필요할 거예요. 네. 뭐 4, 50대가 굳이 아니라 20, 30대도 테스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타겟팅 선별은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사나 이제 키워드가 좀 들어가는 경우죠.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체별로 좀 편차가 있는 편이고 성별과 연령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일반적인 온라인 매체에서 세팅을 할 때에는 다 설정을 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이버에서 시도를 많이 해요. 네. 관심사 비슷한 거나 이제 그런 행태들에 관련된 것도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도 추가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베타 서비스 중이긴 하지만 업데이트 되고 있긴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주목하시면서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팁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너무 시크릿 팁이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제가 아. 아, 너무 궁금한데. 너무 다음 궁금하죠? 시간에. 네, 너무 궁금하시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이쪽에 연락 주시면 네. 또 말씀을 드릴게요. 타겟팅 선별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데이터 성과에 제일 대한 중요하죠. 네. 관리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광고가 세팅하자마자 결과가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이 광고라는 게 참 재밌어요.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네. 바로 나왔다 한들 그 성과가 과연 유지되는 성과인 건가? 라는 거를 조금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진 대리님 같은 경우 이런 데이터적으로 뭔가 네. 검증하거나 판단을 하는 네. 혹시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2주 정도. 2주 정도요? 네. 그쵸. 보통 마케터들은 2주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그 이유를 좀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2주 정도 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저희가 광고를 진행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네. 그 주중과 주말이 있잖아요. 네. 그걸 풀로 돌렸을 때 데이터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소 일주일 네. 돌려봐야 되는 거고. 근데 왜 2주냐라고 하면은 그 데이 바이 데이도 비교해봐야 되거든요. 위크데이, 위크랑 위크도 비교해봐야 되고. 네. 왜냐면 월요일에 대한 성과가 다음 주 월요일 이 성과가 유지되는 건지, 화요일도 그런지, 수요일에 매출이 엄청 잘 나왔네. 이게 일반적인 건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VS 네.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한 성과는 이제 꼭 반드시 이제 비교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돼요. 네. 네. 근데 그 2주 정도 최소 데이터를 보지만 이 성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은 걸린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그 머신러닝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머신러닝 열심히 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머신러닝 기간이잖아요. 네. 그럼 또 다음 일주일을 운영을 했어요. 그럼 일주일 운영하면은 그 머신러닝이 활성화된 이후의 데이터잖아요. 네. 하지만 그거 데이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있는 게 머신러닝 데이터 활성화 전 데이터밖에 없네? 그럼 2주 됐다고 끝이 아니죠? 네.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다시 한 1주, 그럼 3주. 그쵸? 그럼 이 데이터를 확실히 일반화하려면은 차주까지 이 성과가 동일해? 그 차주까지 데이터를 보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달 이상의 검증 기간은 필요하고 안정 기간이 필요하다. 네. 근데 뭐 한 달 이상이 되면은 확실히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겠죠? 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컨설팅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근데 뭐 결과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에 대한 볼륨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랬을 때 데이터가 안 나왔네요. 하는 이제 A 마케터는 없을 거예요. 네. 자, 어떤 부분은 개선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이 부족한지,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분석과 계획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결국에는 전략 도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략을 짜려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백날 이상 세팅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면 문제를 파악해서 그거를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성과에 대한 비교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진행을 하면은 이거 데이터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리뷰 여기까지 해드렸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이거. 한바영님께서 네. 말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잘 보고 있습니다. 소재 성과 2주 정도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소재 테스트 시 1, 2, 3 평균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와 2주 동안 전환이 발생하지 않아도 오프하지 않고 지켜보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네네. 주셨네요. 일단 한바영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그 소재 성과 2주 버는 기간이 필요할 때 그 일 예산 평균 값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 2주간 지켜봤을 때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렇게 네. 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그 소재 성과 그 2주 정도 지켜보는 기간 필요할 때 혹시 예진대리님 예산 평균값을 그 얼마로 설정하세요? 이게 이제 광고주의 예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값이 좀 달라지는데 네. 최근에 요거 세팅했었을 때 일 예산 혹시 얼마 하셨었나요? 네, 조금 높게 진행하신 네. 계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맞아요. 예. 한 1회에서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내외로 메타 같은 경우는 집행했었습니다. 네. 네네. 근데 한 1,000만 원 후반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했었었는데 네. 이제 초기 이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할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월 예산이 뭐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월 예산 1,000만 원인 경우에는 일 예산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예산 테스트를 저희가 한 16만 원, 20만 원 정도로 볼륨을 설정한 게 뭐냐면은 그 한 월 소진해야 되는 예산의 80%로 일단은 우선 세팅을 해놓고 결과가 조금 안정화되면은 예산 조금 올리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요거 질문 혹시 메타 말씀해 주시는 거 맞으시죠? 한바영님 혹시 메타인가요? GFA인가요? 매체도 알면 저희가 더 정확하게 네. 지금 방금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네. 맞으시죠? 네. 네. 너무 자연스럽게 메타인 줄 알아가지고 메타로 바로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드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메타는 이제 머신러닝이 깨지지 않는 기준 자체가 그 전체 예산의 20%를 오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성과가 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한 80%로 예산을 잡고 조금 늘려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예산이 월 예산이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30일로 나누면 일 예산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일단은 설정을 하는데 이거를 2주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고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간중간 보면서 예산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이 머신러닝 기간 활성화가 끝나는 건데 그래서 2주는 너무 긴 것 같고요. 일단 일주일 정도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도 전환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고 이 광고에 대한 품질도 너무 낮고 이런 경우에는 머신러닝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다시 리셋되더라도 결과값이 잘 나오려면 바꿔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 평균값에 대해서는 마케트별로 데이터나 기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설정한 일예산 값 80%로 설정하고 추후 상향하면서 조정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결과를 데이터를 보고 그러면 2주간 지켜봤을 때 전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2주 너무 깁니다. 네. 일단은 이 2주가 진행이 되는 후에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 도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과정 중에 볼 거예요. 아마 보통 2, 3일 안에 전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저희는 파악을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소재를 세팅하는 개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적게는 보통 한 3, 4개 정도 소재를 돌려봤었고 많게는 예전에 몇 개 돌려보셨죠? 많이 돌려봤는데 한 30개 정도 돌려보지 네. 않으셨나요? 네. 네, 이제 상품별로 소재를 한 5개씩이면 6개 상품만 돼도 벌써 소재가 30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문장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이미지더라도 그 문장을 A, B, C 문구로 이제 구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운영이 있었을 때 전환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면 일단은 2, 3일 안에 바로 데이터 검증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장바구니나 결제 시작 단계까지 도달했지만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건 뭔가 소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랜딩 페이지, 그 다음에 혹은 저희 상세 페이지의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바로 조치합니다. 결론, 2주 너무 깁니다. 네. 네. 일주일 안에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이후에 2주간 지켜봤을 때 전환이 미비하다. 아예 발생이 아니라 미비하다. 네, 성과가 부진하다. 부진하다. 그러면 어떤 상품, 어떤 소재가 부진했는지, 그 다음 어떤 소재가 괜찮았는지를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볼 때는 전체 평균이잖아요. 그 평균값 중에서 그 이 평균의 상향인 데이터도 있을 거고 하향인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하향인 데이터는 왜 안 나왔지? 상향인 데이터는 왜 잘 나왔지? 하향인 거 다 빼버려. 상향인 거 복각해가지고 빌드업 시켜. 베리에이션 줄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다시 네. 세팅. 그 다음에 그 2주간 전에 발생하지 만약에 그럼에도 안 났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조치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광고에 대해서 우리 이 광고에 어느 정도의 반응이 좋았는지 플랫폼 확인하고 연령 확인하고 성별 확인해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좋지 않은 타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다 배제하고 다시 재세팅해요. 소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성과가 별로였던 소재, 가장 성과가 좋았던 소재. 그러니까 좋았던 거만 믹스해서 다시 재세팅. 안 좋았던 거 다 빼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 노출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유리. 편의상 클릭으로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률.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CPC. 네. 그쵸? 네. 근데 만약에 뭔가 다른 전환값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다. 결제 시작. 장바구니를 바구니. 봐요. 네. 클릭률이 굉장히 좋았던 소재인데 광고 예산 편성이 굉장히 많이 안 됐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 내가 소재를 30개 세팅해놓고 하나의 광고 세트 안에 넣어놨구나. 그러면은 이 클릭률만 데이터가 보지 않거든요. 메타 머신러닝이 다른 기준으로 뭐 특정 소재에 예산을 막 몰아줘요. 근데 그 소재는 CPC도 높고 막 뭐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좋지? 뭔가 다른 거에 대한 품질을 좋게 받아서 그건 예산이 글로 쏠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간 데이터 분석도 안 하고 약간 방치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짧은 기간으로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일단 2주간 무조건 테스트하고 싶다. 그럼 요 데이터 보고 상품들 선별해서 타깃들 선별해서 재세팅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그리고 뭐 업종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사실 이제 메타에서는 모든 업종들이 뭐 다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그쵸. 예, 뭐 패션도 카테고리 나누면은 이제 뭐 액세서리도 나눌 수 있고 자파까지 나눌 수 있고 자파는 또 이제 가방이 될 수도 있고 신발도 될 수 네. 있고 양말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쵸. 네. 네, 모자도 될 수 있고 주얼리도 될 수 있고. 가방도 될 수 있고 네네 너무 많고 뷰티 같은 경우도 기초 화장품 그 다음에 색조. 색조 화장품 네네네 너무 많기 때문에 생활용품은 더 많죠. 네 가정 생활용품도 있고 네 도현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말고도 조금 여기서 오픈해서 말씀해 주실 수 이제 없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쪽으로 따로 연락을 네. 주시면은 그 운영하고 계시는 사이트나 브랜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레퍼런스 중에서 적용시켜 드릴 수 있는 제한 사항은 또 저희가 1대1로만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봐 주시면은 꼭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벌써 33분 정도가 돼가지고 네. 요거 이제 요약하는 거에 대한 성공 사례 생활잡화 최근에 업로드하셨던 사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간단하게 이제 리뷰 한번 해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최근에 집행했던 업종이고 생활잡화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광고 예산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 광고로만 운영을 하셨었고 예산은 300만 원으로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KPI 같은 경우는 30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셨고 이제 사전에 제가 계정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까 저희 팀장님과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품목이 너무 다양했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품목들만 추려서 이제 집중해서 운영하고자 하였고 일단 디바이스 노출 기기를 분리했고 그리고 타겟팅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팅 선별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이제 캠페인 아까 말씀드렸던 주력 판매 5개만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베스트 상품 5개로만 집중 운영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확인해서 이제 일정 품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흑채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여성분들의 비율도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대부분 주력 상품은 이제 남성분들이 좀 쏠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얼굴에 턱선 리프팅하는 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의 수요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성분들 위주로 타겟팅을 해서 이러한 성별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팅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단 디바이스 노출 기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디바이스 분리 또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연관도가 떨어지는 아무래도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나눠서 키워드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문제점은 너무 과도하게 연관도가 떨어지는 세부 키워드까지 발굴하셔서 사실 대량적으로 등록을 하면은 노출은 되지만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즉 광고비가 누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노출 현황 진단에서 제가 확인을 해서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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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서 진행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요게 이제 항상 살짝 딜레마인 게 너무 많은 키워드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출 때문에 이걸 했다라고 하는데 검색 광고는 노출을 위한 광고가 아니거든요. 그럴 건 배너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배너를 하면은 CPM당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 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검색 광고로 노출을 원한다 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 광고의 중요한 건 뭐예요? 브랜딩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유입을 시켜서 저희가 의도하는 전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검색 광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클릭, 즉 유입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검색 광고로 노출을 잡겠다? 그 사실상 저는 약간 모순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은 배너 광고를 하면 뭔가 좋나요? 네, 왜냐면은 검색을 했었을 때 노출되는 거 기억이 안 남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런 정보들을 습득해야지 기억이 남죠. 근데 배너 광고는 어때요?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핵심, 그다음 이미지도 시각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노출, 브랜딩이 목적이다 하면 이제 검색 광고의 노출량을 늘리시는 게 아니라 네. 그거에 맞는 전환이 높은 키워드만 검색 세팅하시고 노출량을 원하시면은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왜냐? 우리는 GPM 기반이기 때문에 광고 돈 나가는 거 안에 노출이 너무 많아지면 아니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CPC 과금 형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발생한다. 근데 클릭이 없다? 그럼 비용이 안 나가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거에 대한 목적성을 두고 계시는 거라면 무의미한 키워드를 전부 다 검색 광고에 세팅하시는 게 아니라 별도 예산 편성을 하셔서 성과형 디스플레이로 확장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덧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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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 확장을 좀 통해서 이제 이미지나 홍보 문구, 제목, 홍보 영상까지도 추가해서 이제 개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 데이터가 지금 서비스가 잠깐 에러가 나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깨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로아스가 200%가 아마 안 됐던 계정으로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광고를 실제로 운영을 요 부분만 당장 바꿨는데도 이제 200%가 넘게 되는 결과가 바로 나왔거든요. 네. 로아스 200%면은 사업 접어야 되는 수준 아닌가요?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기존에는 거의 한 180도 안 되는 로아스였었거든요. 성과 맞습니다. 자체가. 네. 근데 당장 300% 이상까지 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최종적인 KPI 300%를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광고 모니터링하고 세팅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이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성과를 개선을 시킬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세 가지 중요한데 사실 이 세 번째 성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비교를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네. 왜냐면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저희가 도출해놔야지만 1번과 2번을 더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네. 요 세 가지에 대한 핵심만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저희 이제 마케팅학교 구독자 분들께 네.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부분 질문 남겨주신 이제 한바영 님께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브 시간에 질문 남겨주지 못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이거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고도 궁금하신 부분 생기면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제 하단에 저희 정보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도 연락을 주시고 그 마케팅 저희 성과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자료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디지털 광고 우수 사례에서 이제 이혜진 마케터 김상현 네. 팀장을 검색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